지역 기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쿼카그라운드에서 입점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앱은 2023 천안형 청년 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쿼카팀이 개발한 앱인데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로컬 콘텐츠를 한데 모아 소비자에겐 다채로운 콘텐츠를, 사장님에겐 홍보 효과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운영하는 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추운 겨울 색다른 데이트를 찾고 계신다면 쿼카그라운드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 체험 공방부터 먹거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이곳,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스테이지 천안 2023이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천안시 젠더 컨퍼런스 구축 100분 릴레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민관이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천안 역사 증개축 설계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일봉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어민의 날에 천안 흥탈역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통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4회 천안시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역 경제 성장을 꿈꾸며 천안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3개월 동안 진행된 스테이지 천안 2023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6일과 7일 개최한 스테이지 천안 2023의 스타트업 컨퍼런스는 스타트업 관계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야나두 대표 김민철 등이 참석해 전문가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스타트업계의 최신 동향과 투자 동향 등을 공유했으며 아이디어 해커톤과 IR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천안시가 주최한 스테이지 천안 2023은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9개사 발굴, 263억 원의 상담액과 177건의 상담 매치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는 스테이지 천안에 참여 선발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지급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기반을 제공하고 천안시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천안시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2021년부터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올해 포럼에는 문화 해설의 성인지 감수성을 더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8일 제3회 천안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100분 릴레이 포럼을 열고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문화 해설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은 천안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이래 매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문화 해설의 성인지 감수성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금희 천안시 성평등 전문관과 안태윤 서울여담제 관장은 천안시 여성 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여성주의 관점의 역사 해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문화 해설의 진행 방향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 친화 추억길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날은 춥지만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취약계층의 든든한 겨울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9일 열린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천안시와 행복키움지원단장협의회 그리고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등 총 101명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3,100kg의 김치를 담그고 지역 취약계층 31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지역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사민이 공동으로 추진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천안 시민이 오래도록 바라던 수건 사업이죠. 천안 역사 중개축 사업 설계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천안시가 경부선 천안 역사 증개축 기타 설계 최종 보고회를 지난 9일 타운홀에서 열고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천안역의 최종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천안 역사는 숨과 이끌림이라는 콘셉트의 실내 인테리어와 따뜻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흙과 나무 재질의 소재 등 도시 이미지에 맞게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동부광장은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이 편리하도록 역사와 인접 배치하고 지상 1층은 시내버스 승하차와 택시 승차, 지하 1층은 택시 하차와 승용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실시 계획 인가와 건축 인허가 등 심의 및 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곳인데요. 노후화된 시설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주민을 위해 일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0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센터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이어서 민원 행정공간이 협소해 지역 주민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현대적 디자인으로 새롭게 지어진 행정복지센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종합 민원실과 대회의실, 중대본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11월 11일은 농어민의 날이자 가래떡데이죠. 이날을 맞이해 천안쌀로 만든 전통떡을 나누며 쌀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지난 10일 천안중앙시장에서 열린 전통떡 나눔 행사에선 팔도농협쌀 대표 브랜드 1위를 차지한 천안 흥타령쌀과 단호박 등을 넣어 만든 3색 가래떡을 지역 주민 3천여 명과 나눴습니다. 행사는 쌀 소비량 감소와 쌀값 하락에 걱정이 큰 농민들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행사에서도 천안 흥타령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식생활 개선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꿈꿉니다. 천안시가 제14회 천안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14회 천안시 평생학습 축제가 배움으로 신나고 나눔으로 행복하고를 주제로 지난 11일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잔디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지역 평생학습 정보교류회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46개 평생학습 체험 부스가 설치된 홍보 체험존과 보드게임 등이 가능한 놀이존을 운영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의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했으며 동네방네 플리마켓을 열어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눔의 장을 펼쳤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지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시민들도 하나 둘 두툼한 겉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는데요.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수험생들은 컨디션 관리 잘해주셔야 합니다.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지만 차가운 바람에 체감 온도가 낮다고 하니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험장으로 향해야겠죠? 고3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